다리에 힘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순간 우리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70세를 넘긴 어느 날, 단 한 번의 넘어짐이 누군가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정정했던 분이 어느 날 침대에 누워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경우는 결코 드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변화가 아닌 아주 작고 사소한 불편함에서 비롯됩니다. 다리에서 느껴지는 작은 약화가 결국 균형을 잃게 하고 이는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혁입니다. 40년 넘게 노인 건강과 약물을 연구하며 수많은 삶의 전환점을 지켜본 의사로서 오늘 여러분께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전하고자 합니다. 노화는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다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매년 수만 명의 노인이 단 한 번의 낙상으로 인해 다시는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됩니다.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이 낙상을 겪은 후 1년 내 사망할 확률은 무려 25%에 달합니다. 더욱 두려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다리가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천천히 다리라는 감옥 속에 갇혀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지금보다 30년은 더 건강하고 젊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리 노화가 시작되는 과학적 이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 그리고 즉시 실천할 수 있는 다리 건강 습관 5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다리입니다. 허벅지와 종아리에는 전체 근육량의 약 7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혹시 근감소증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가장 빠르고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40대부터 매년 약 1%씩 근육이 감소하며 70대에 이르면 그 속도는 3배 이상 빨라집니다. 그렇다면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걷는 능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이것이 바로 낙상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통계를 보니 더욱 놀랍습니다. 70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매년 한 번 이상 낙상을 경험하며 그중 10대에서 15%는 고관절 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고관절 골절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평균 회복 기간은 최소 3주,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1년 이상이 걸립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환자의 5분의 앞으로 1년 내에 생을 마감하며 절반 정도는 예전처럼 자유롭게 걷는 삶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노화는 다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하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다리 근육의 약화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자에서 5번 연속 일어나는 간단한 동작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3년 내 사망률이 무려 3배나 높았습니다. 맞습니다. 단지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 하나만으로도 생존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다리 건강이 무너진다면 그 다음에 우리 삶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김영수, 가명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올해 78세인 김 어르신은 활동적이던 분이었습니다. 산책을 즐기고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었죠. 하지만 2년 전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던 어느 날 미끄러지는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고관절이 부러졌고 이후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이젠 화장실도 혼자 가는 게 힘들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전쟁이에요. 김어르신의 말 속에는 외로움과 절망,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깃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실을 잘 모릅니다. 걷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안에 얼마나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는지를 말이죠.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장 많이 겪는 활동 제약의 첫 번째 원인은 보행장애입니다. 걷기가 어려워지면 삶의 여러 부분이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첫째, 사회적 고립이 찾아옵니다. 오랜 친구를 만나거나 가족들과 모이는 자리에 참석하는 일조차 마음의 짐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보행장애를 겪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3배 이상 높습니다. 둘째,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내가 이제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하는 자책이 스스로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특히 한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분들에게 이런 신체적 변화는 정체성 자체를 흔드는 위기로 다가옵니다. 셋째, 가족 관계에도 금이 갑니다. 72세의 박명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요. 내가 짐이 된 것 같아요. 혼자 화장실도 못 가니 어쩔 수 없는 걸 알지만 마음이 참 아파요. 가장 무서운 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고리를 이루며 반복된다는 겁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움직임이 줄고 움직이지 않으니 다리는 더 약해집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결국 스스로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고 결국 요양병원이라는 낯선 공간으로 밀려나게 만듭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노인의 약 60%가 보행장애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렇게 입원한 후 평균 생존 기간은 겨우 2.5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다리 건강에 눈을 돌려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리는 단지 우리가 어디론가 이동하기 위해 쓰는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의미하고 독립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며 무엇보다 존엄을 지켜오는 가장 소중한 기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다리는 어떤 상태인가요? 혹시 모르게 다가오고 있는 노화의 신호를 감지하고 계신가요? 이제부터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테스트는 실제 노인의학과에서 널리 사용되는 평가 방식을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리 노화의 조기 신호 5가지. 1. 계단을 오를 때 무의식적으로 손잡이를 꼭 붙잡게 된다. 2. 의자에서 일어날 때 주변 물건을 잡아야 한다. 3. 걷는 걸음걸이가 예전보다 눈에 띄게 짧아졌다. 4.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을 때 무언가를 붙잡지 않으면 불안하다. 한 자세로 서 있는 것조차 점점 힘들어진다. 이 5가지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다리 건강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직접 해볼 수 있는 자가 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직접 실천해보세요. 아래 4가지 테스트 중 2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지금부터는 더욱 신경 써야 할 순간입니다. 첫 번째, 의자에서 일어서기 테스트. 팔이나 손의 도움 없이 의자에서 일어설 수 있나요? 만약 몸을 앞으로 숙이거나 손을 사용해야만 일어난다면 다리 근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중요한 징후일 수 있습니다. 다리는 우리 몸보다 먼저 노화를 알려주는 신호등과 같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 경고음을 보내옵니다. 두 번째, 균형 테스트. 조용한 공간에 서서 양손을 허리에 올린 뒤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 올려보세요. 몸이 심하게 흔들리거나 다른 쪽 발을 내딛게 된다면 균형 감각이 예전 같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짚어야 안정감을 느낀다면 이미 중심 유지 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행 패턴 관찰.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걸음걸이를 살펴보거나 가족에게 확인을 요청해보세요. 보폭이 눈에 띄게 좁아졌거나 발을 질질 끌며 걷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는 명백히 보행 기능 저하의 신호입니다. 익숙했던 길조차 낯설게 느껴진다면
당신의 걷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네 번째, 일상 속 작은 변화. 바지를 입을 때 중심을 잡기 어렵다거나 양말을 신기 불편하다고 느끼신 적이 있나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거나 무겁다고 생각되신다면 이런 사소한 동작들이 바로 다리 근력 약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테스트 결과 확인. 위 4가지 항목 중 2가지 이상에서 어려움을 느끼셨다면 이는 당신의 몸이 보내는 분명한 경보입니다. 이제 당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할 시간입니다. 아래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1. 매일 밖에 나가서 걷는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2. 일주일에 2번 이상 다리 근육을 쓰는 활동을 하고 있나요? 3. 고기, 생선, 두부 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하루도 빠짐없이 섭취하기 계신가요? 4. 하루 대부분을 앉은 자세로 보내고 계신가요? 5. 최근 한 달 사이 크게 넘어질 뻔한 일이 있었나요? 아니요라고 답한 항목이 3개 이상이라면 현재 다리 건강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의 약 70%가 이 테스트에서 2가지 이상 기준에 미달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나는 자기 위안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부르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다리를 다시 강하게 만들기 위한 5가지 핵심 습관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습관, 하루 20분 걷기. 걷기는 기본적이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큽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걷느냐입니다.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고 보폭을 조금 더 넓게 설정하세요. 이때 지면을 팔바닥 전체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걸으시면 다리 근육의 70%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걷기가 어렵다면 TV 광고 시간에 소파 앞에서 제자리 걸음을 해보세요. 작지만 꾸준한 움직임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습관, 의자 위에서 가능한 근력 운동. 헬스장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도 충분히 운동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거나 손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일어서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동작들은 허벅지와 엉덩이, 즉 걷기와 균형 유지에 필수적인 중심 근육을 강화시켜줍니다. 세 번째 습관, 식탁 위에서 실천하는 다리 건강. 근육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 능력이 떨어지므로 더 많은 섭취가 필요합니다. 하루 3끼마다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 식품, 고기, 생선, 두부, 달걀 등을 챙겨 드시고 특히 아침에는 반드시 단백질을 포함시키세요. 반찬 중에서도 단백질을 먼저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 습관, 계단 활용하기. 계단 오르기는 다리 근력을 강화하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시작해 점차 횟수를 늘려보세요. 이제 당신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실천하며 더 건강한 다리를 만들어 나가세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면 오늘부터는 한층이라도 계단을 걸어 올라가 보세요. 계단을 오를 때는 발 앞꿈치뿐만 아니라 발 전체를 사용해 바닥을 밀어내듯 디디며 올라가세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다리 근육에 제대로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내려올 때는 서두르지 마세요. 한 계단씩 내려오면서 잠시 멈추고 균형을 잡아보는 연습도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처음에는 한층만 오르내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실천한다면 2주 후 다리의 탄력이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단단한 만큼이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근육도 유연하지 않으면 쉽게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때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다리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예를 들어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뻗고 발끝을 천천히 당겼다가
다시 멀리 밀어내거나 양반 다리로 앉아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동작만으로도 다리 전체가 부드럽게 이완됩니다. 이 5가지 습관은 각각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당신의 다리는 젊음을 되찾고 활력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인상적인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 6개월 동안 건강한 다리 관리를 실천한 노인들의 낙상 위험이 무려 4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종종 나이 탓으로 여기는 신체 변화 중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근육을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점점 작아지고 약해져 결국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게 됩니다. 반대로 매일 조금씩 움직이고 근육을 자극하면 삶이 30년쯤 젊어진 듯한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리를 망치는 나쁜 습관들을 고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운동과 식습관을 잘 실천해도 해로운 습관이 남아있다면 그 효과는 판감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나쁜 습관은 너무 오래 앉아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지만 특히 은퇴 후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는 분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TV를 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움직임은 줄어들고 결국 몸 전체의 순환이 느려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근감소증 발생률이 2배나 높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연속으로 1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다리의 혈액순환이 40%나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30분 원칙을 기억하세요. 30분 이상 한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TV 광고 시간에 잠시 일어나 거실을 한 바퀴 돌거나 물 한 잔을 마시러 가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나쁜 습관은 다리를 꼬는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하다고 느끼지만 이 자세는 골반을 비틀고 척추와 무릎 관절에 불필요한 압력을 가하며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부종이나 정맥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양발을 바닥에 딱 붙이는 연습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새로운 자세에 익숙해집니다. 의자에 앉을 때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워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꼬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쁜 습관은 잘못된 신발 선택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발은 편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발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발은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하는 기초이며 이 기초가 흔들리면 무릎, 고관절, 허리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부드럽고 편한 신발만 찾게 되는데 지나치게 유연하고 지지력이 없는 신발은 발바닥 아치를 무너뜨리고 다리 근육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발 뒤꿈치가 약 1.5도 2cm 정도 올라가 있고 발바닥 아치를 안정적으로 지지하며 발가락이 눌리지 않도록 여유 있는 앞골을 가진 신발이 이상적입니다. 집에서도 맨발보다는 가볍고 발에 잘 맞는 실내화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 건강 전문가 김지한 씨는 신발은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과소평가된 열쇠라고 말합니다. 신발 하나가 무릎과 다리를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나쁜 습관은 잘못된 등산 방법입니다. 등산은 전신을 사용하는 훌륭한 운동이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관절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산을 내려올 때 무릎을 굽히지 않고 빠르게 걷거나 뛰듯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려갈 때야말로 무릎에 가장 큰 부담이 실리는 순간입니다. 경사면을 지그재그로 천천히 이동하고 가능하면 등산 스틱을 활용하세요. 연구에 따르면 스틱을 제대로 사용하면 무릎에 가해주는 충격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나쁜 습관은 과체중입니다.
체중이 1kg 늘어날 때마다 무릎 관절에는 4배, 즉 4kg의 부담이 추가됩니다. 복부 지방이 쌓이면 걷는 자세가 틀어지고 고관절과 무릎 관절에도 왜곡된 하중이 전달됩니다. 체중 감량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무릎 건강을 지키고 걷는 능력을 오래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불과 5kg만 감량해도 무릎 통증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체중을 줄이는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핵심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입니다. 저녁 식사량을 조금 줄이고 간식을 과자 대신 과일이나 견과류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40년간 노인학을 연구하며 다듬어온 하루 루틴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루틴은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효과를 지닌 실천법입니다. 아침 루틴 1.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면 침대 위에서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혈액순환이 부드럽게 시작됩니다. 침대에서 일어난 후 전신 스트레칭을 5분간 해보세요. 굳어있던 근육이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3. 아침 식사 후에는 제자리에서 10분 동안 걷기 운동을 해보세요. 하루의 활기를 불어넣는 시간 될 것입니다. 점심 루틴은 점심을 먹은 후에는 반드시 10분 정도 천천히 걸으세요. 가능하면 계단 한 층을 오르내리며 숨을 고르는 것도 좋습니다. 2.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씩 번갈아 들어 올리는 동작을 10회씩 해보세요. 근육을 자극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3. 1시간 이상 계속 앉아 있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짧은 걸음을 해보세요. 저녁 루틴 1. 저녁 TV를 보실 때 광고 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짧은 순간들이 쌓여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2. 잠자리에 들기 전 다리 마사지를 5분간 하고 종아리와 허벅지를 가볍게 스트레칭해 보세요. 깊은 잠으로 이끄는 준비 운동이 됩니다. 이 루틴의 핵심은 많이가 아닌 자주입니다. 한 번에 한 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하루에 여러 번 짧고 자주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비가 오는 날 외출이 어렵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거실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운동이 됩니다. 의자를 잡고 무릎을 굽혔다 펴는 동작, 벽을 밀며 몸을 스트레칭하는 동작, 혹은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까지 모두 집안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리 건강은 단순히 움직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 자유를 누릴 권리, 존엄을 지키는 힘, 그리고 스스로를 돌보는 독립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만나며 한 가지 진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몸을 돌본다는 것은 나를 존중하는 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다리는 곧 자유입니다. 건강하게 걷는 90세 어르신이 병약한 다리로 하루를 버텨야 하는 70세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진정한 독립은 나이가 아니라 다리의 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단 5분의 선택이 미래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 작은 노력이 당신의 자유를 지켜줄 방패가 될 것입니다.